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크로니스 코리아 전현근입니다. 벌써 올해 세 번째로 이제 실시되는 아크로니스의 기술 웨비나인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아크로니스에서 이번에 새롭게 총판으로 합류하게 된 유니포인트라는 곳과 함께 진행하는 첫 번째 웨비나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 아크로니스의 코어 기능들,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잠깐 좀 리마인드를 하면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전반적인 아크로니스의 통합 사이버 보호 기능들, 백업이나 보호, 그리고 재복구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최근 많은 새로운 기능과 개발이 추가되고 있고,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버 보호 서비스들, 랜섬웨어를 비롯한 EPP나 EDR, MDR, 그리고 XDR까지도 엔드포인트 보안과 관련된 그런 아크로니스의 전반적인 보안 스택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많은 고객이나 저희 파트너들이 최근 들어서 너무나 뜨겁게 문의들도 해 주시고 궁금하다고 하시고 있는 M365 관련 그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본적인 구성들을 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아크로니스에서 M365 백업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오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M365를 쓰고 계시거나 그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데이터, 그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점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고객사를 다니거나 이래 보면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관리들을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직접 해 주고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그 실체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MS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발표한 리포트들을 보면 이 M365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그 수요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쓰고 있지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을 보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약 4억 5천만 개의 유료 시트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사용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라는 게. 그다음에 약 3억 명 이상의 팀즈에 대한 사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약 그 80% 이상은 M365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이제 M365를 모른다 그러면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거나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이러한 M365 데이터에 대한 M365 앱을 이용한 공격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대비 한 250% 이상 M365와 관련된 공격들이 늘어났고요. 보안 전문가들 중에는 약 90% 이상이 이러한 M365 데이터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S가 이런 부분들도 다 커버해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MS에서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백업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책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MS 자체에서 네이티브 백업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특정 시점이나 이런 선별적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한계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결국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는 MS가 생각하는 것과 고객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를 위해서는 서드 파티 솔루션을 사용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백업 및 보호를 하라는 거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책임 소재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M365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즉 서비스 자체가 멈추지 않게 M365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M365를 뭐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보안 이런 쪽에 대해서는 MS가 책임을 질 테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공유 책임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365 데이터에 대한 보호, 즉 백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자세히 왜 M365 백업이 꼭 필요한지,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다양한 곳, 뭐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백업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많은 업무들이 저희 뭐 그 M365나 이런 협업 툴 같은 거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해커나 이런 공격들, M365를 이용한 공격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그러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백업이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제한된 백업 기능 때문에라도 전문 백업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는 뭐 사용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할 수 있는 데이터 유실에 대한 대비 및 그리고 퇴사자나 입사자 이런 뭐 새로운 입사자가 생겼을 때 데이터를 이관한다든가 아니면 도메인이 변경된다든가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다양한 이유로 M365 백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뭐 최근 뭐 IDC 팀인가요? 그런 데에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 뭐 인도 기업이나 아시아 태평양 기업의 반 이상, 인도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랜섬웨어 공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역시 더 이상 이러한 공격들에 대한 면역이 아니고요. M365를 사용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및 피싱 공격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협을 수행하는 행위자들은 그 뭐 즉 해커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려진 방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항상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MS 팀즈를 포함한 이제 편지함, 메일박스나 협업 앱을 이용해서 피싱 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뿌려서 공격을 하는 것을 빈번하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MS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는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랜섬웨어나 피싱 공격에 대비해서 회사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M365 데이터의 백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로는 요즘에 뭐 퇴사자들이 나갈 때 업무 자료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본인에게 있다고 착각을 해서 내가 만든 데이터는 또는 내가 작업한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최근 뭐 기사에서도 가끔 다뤄지고 있는데 퇴사자가 회사 내에 그 소중한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원드라이브나 이런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삭제하고 나가서 회사에서 이제 소송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보도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해서 결국 퇴사자가 다시 손해 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뭐 원드라이브나 대용량 첨부 파일들 그리고 이메일을 실수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오래됐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 더 이상 관련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이제 판단을 하고 삭제를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백업 솔루션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를 덮어 썼다든가 또는 뭐 악의적인 뭐 불만을 품은 직원이 회사 중요한 파일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손상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기에는 백업이 없다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일 겁니다. 자,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휴먼 에러로 인해서 기업의 소중한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백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뭐 IT 팀이나 이런 뭐 기업들의 목표일 텐데요. 최초의 M365 서비스 도입 시에는 그렇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데이터 그리고 예상이 이제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방대하게 늘어나고 매번 프로젝트들을 새로 수행하면서 그에 따라 파생되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저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대하게 늘어나게 돼서 많은 부담으로 오고 있는데요. 뭐 실제 뭐 종료된 프로젝트나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백업을 통해서 보관을 해 놓고 실제 운영에서는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MS에서 데이터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는데 왜 따로 보관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는 고객들이 많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정 기간 뭐 30 일이 됐건 60 일이 됐건 요런 식으로 이제 보관이 되고 그리고 그 특정 뭐 원하는 내 날짜나 아니면 원하는 내 파일을 선별적으로 복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 보관을 하기에는 적합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아크로니스는 M365 데이터를 자체 클라우드 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저장 비용을 받고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왜 필요한지 M365 서비스가 어떻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아크로니스가 하는 M365 백업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백업인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리고 아쿠니스 백업 같은 경우는 비에이전트 백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M365를 백업하겠어. 하고 싶어."라고 할 때 각각의 뭐 유저에 뭘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없고요. 그냥 관리자 계정으로 M365와 아쿠니스 콘솔과 연동을 한번 하게 되면 바로 그 구조나 설치가 가능하고요. 백업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 시점이나 특정 파일을 어 빠르게 복원할 수 있고요. 백업된 내용들 안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원하는 메일만을 서치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 아까 C2C 백업이라고 했는데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백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 데이터 센터와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에 이제 백업되고 복구되는 과정이 있고요. 최초 등록된 M365 고객 회사에서 그 아크로니스 콘솔과 M365 데이터 센터 간의 그 계정 연동을 통해서 초기에 등록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 데이터의 흐름은 실제 C2C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로 백업이 된다. 복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결국 이제 커맨드들 복구를 해라, 백업을 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시만 들어오게 되고 실제 데이터의 흐름은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복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본이 아닌 다른 애저 클라우드 센터 뭐 싱가포르에 있다든가 일본에 있는 그런 애저 센터로 복구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역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익스체인지 온라인 백업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메일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 연락처, 보낸 편지함 조금 이따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릴 건데 내가 구조로 하고 있는 메일함에 대한 리스트를 고대로 백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원하는 대로 복구를 하실 수 있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백업 복구할 때 내가 아닌 신규 입사자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드라이브 백업인데요. 원드라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원하고 있는 원드라이브 내에 있는 파일들 폴더들 그런 거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하는 시점이나
원하는 것들까지 복구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원드라이브에 내 파일을 공유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까지도 같이 복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보면 요즘에 뭐 많이들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파일이 계속 똑같은 파일 이름으로 업데이트돼서 저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버저닝 기능을 통해서 해당 파일이 언제 저장되어 있는지 그 리스트 시점들을 보여줘서 원하는 뭐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파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실제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해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데모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번에 그 저희가 이제 데모를 할 때 보니까 쪼끔 이제 뭐라 그러죠? 그 "화질이나 요런 게 좀 흐려 보인다." 요런 이제 피드백이 있었는데요. 실제 데모 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화질로 녹화가 돼 있는데 이 줌이나 이런 이제 공유하는 플랫폼들이 송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테크니컬 데모를 시작을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쉽고 편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M365 서비스들을 손쉽게 백업받을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클라우드 콘솔이고요. 요게 한국 데이터 센터 주소가 되겠고요. 부여받으신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실제 클라우드 콘솔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다른 하드웨어 디바이스나 뭘 설치한다든가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제가 여기서 한번 추가해서 M365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메일박스랑 개인의 원드라이브까지 백업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장치 추가 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치들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M365 비즈니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M365 계정과 연동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로 나타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테스트할 M365 계정을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MS 쪽에서 연동이 되면서 저희 아쿠로니스 클라우드 콘솔에게 어떤 이러한 권한들, 백업을 받기 위한 권한들을 허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요거를 제가 accept 즉 허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예 이제 등록 과정에 대한 시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시면 저희 도메인 회사 정보와 그다음에 M365 기본 구조, 그룹 프로젝트들 아니면 공용 폴더라든지 사이트 컬렉션이라든지 팀즈 그리고 사용자 이런 기본 구조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 구조 안에서 내가 백업받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설정해서 백업 및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용자 부분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이 중에서 제 거를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볼 거기 때문에 먼저 제 이름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해당 이름에 대한 부분을 백업 계획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백업 계획들이 있는데 새로운 백업 계획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백업 계획인지 그리고 어떤 백업 대상인지 당연히 제가 메일박스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메일박스를 클릭을 할 거고요.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일박스와 한 가지 더 원드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백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메일 박스 먼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백업 계획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my 메일 백업 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실제 저장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줄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크게는 6번까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원하시는 보관 주기들 나는 백업 횟수, 개수로 보관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백업을 영구히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잘 조합하셔서 백업할 기간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카이브 사서함을 같이 하실지 그리고 백업될 때 데이터를 한 번 더 암호화해서 어떤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력하게 하실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용하고 있는 M365 메일박스에서 백업 계획까지 세우는 데까지 5분도 안 걸려서 조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 확인시켜 드리면서요. 네, 백업 계획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당장 백업을 한번 돌려볼 텐데 그 전에 그러면 나의 진짜 메일박스에 메일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M365 쪽 로그인을 해서 메일 쪽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오후 2시 8분에 온 메일이 있는데요. 이 메일이 최신 메일이 되겠고요. 어떻게 요거까지 백업이 되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행 버튼을 누를 거고요. 자, 이렇게 백업이 시작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시작돼서 돌아가고 있는 백업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작업 액티비티라고 해서 작업 이력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 이력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백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몇 분, 몇 초, 이렇게 몇 분이 걸렸다라는 시간까지 그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이게 좀 많아지게 되면 이제 남은 시간을 얘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해 드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완료가 되면 실제 백업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완료되는 기간을 좀 기다리면서 두 번째 원드라이브에 대한 백업 계획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백업 계획 추가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백업 계획 말고 새로운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백업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앞서 뒷부분에 이제 제가 뭐 다른 데모들도 할 건데 쉐어포인트가 됐건 팀즈가 됐건 기본적인 구성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백업 대상을 이번엔 원드라이브로 바꿀 거고요. 당연히 원드라이브 바꿨으니까 이 이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백업 계획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뭐 백업 대상이 이제 원드라이브 될 거고 원드라이브 안에 많은 파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쓰는 파일도 있고 안 쓰는 파일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저는 모두 다 그냥 원드라이브 안에 걸 백업을 할 건데 뭐 그러고 싶지 않거나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럴 경우에는 실제 뭐 와일드카드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원하는 파일들 뭐 엑셀 파일들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아시겠지만 온노트나 이런 걸 쓰시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일 저장본이 그 원드라이브에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포함시킬지 여부들 그 다음에 스케줄 역시도 한 번에서 6번까지 똑같이 메일함과 같이 받으실 수 있고요. 보관 기간도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6개월을 할지 아니면 뭐 횟수로 한 20벌만 보관하실지 아니면 영구히 보관하실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암호화 과정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원드라이브까지 마치는 데까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뭐 쉽게 만들 수 있고요. 다른 혹시라도 다른 그 유저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실 때에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넣으신 다음에 그 전에 먼저 원드라이브 백업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실행을 했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만들고 싶다. 하나씩 하나씩 다 넣기도 힘들다. 그랬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정적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을 만들어서 새 그룹을 만드신 다음에 이 그룹 안에 장치를 추가해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 친구는 필요해 라고 하는 경우에 그룹에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그룹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셔서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그룹 관리가 다 추가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해당 그룹을 그룹 백업 기능을 통해서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 있게 쉽게 좀 하실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일보다 그 원드라이브가 좀 더 빨리 백업이 끝났네요. 그래서 원드라이브 먼저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먼저 이렇게 백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뭐 몇 시간이 걸렸는지 뭐 몇 분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 쪽 제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제 원드라이브 파일 안에 이러한 이제 파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뭐 파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7개 정도의 파일이 있고 하나의 폴더가 있는데 폴더 안에는 뭐 따로 이렇게 포인트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백업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백업본을 확인할 때는 이제 복구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아, 원드라이브가 백업된 부분들이 보이고 이게 이제 매일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이 날짜별로 쭉 이렇게 오늘, 어제, 그제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래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클릭을 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 복구를 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원드라이브 전체를 다 복구를 할 거야 라는 부분이 있게요. 그 다음에는 원드라이브 중에 특정 파일만 복구를 하겠어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 특정 파일 복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 보면 이제 언제 거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7개의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파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폴더도 보이는데 아까 폴더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하나 날린 다음에 삭제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파일이 삭제됐어요. 복구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하나 해볼까요? 네, 이 중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워드 파일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보통 이제 MS나 이런 쪽 메일을 삭제하건 어떤 파일을 삭제하건 뭐 제가 뭐 강의 중에나 아니면 웨비나 중에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삭제되고 나면 이게 이제 휴지통으로 가게 되고요. 휴지통에 있는 게 약 30일 정도 보관이 되다가 삭제가 되고요. 그리고 뭐 라이센스 타입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그 보존 정책을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라이센스 타입이다 그러면 약 93일 정도 보관이 자동으로 보관이 되고 그 이전 거는 보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꼭 백업을 받아 놓으시는 게 유리하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아까 삭제한 그 파일만 한번 복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시면 요 중에 예, 워드 파일인 요거였죠.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옆에 이제 복구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파일 자체를 그냥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전 표시라 그래서 이게 이제 버저닝 기능인데요. 똑같은 파일이 매일 아니면 뭐 작업을 하시다가 세이브를 해 갖고 날마다 이제 바뀐다. 근데 파일 이름이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세이브된 마지막 변경된 날짜가 리스트업이 쭉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일명이지만 언제 저장된 용도 버저닝이라고들 하는데요. 그거를 찾아서 복구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뭐 특정 시점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일단 복구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복구를 하게 되면 복구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복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내 거에다 복구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의 위치에다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복구를 할 때도 원래 있는 곳에 하는 경우랑 내가 안에 어떤 위치를 만들어서 그곳에다 복구 아이템들은 따로 모을 거야 라는 경우에 그런 경우, 그리고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파일을 쉐어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파일에 대한 공유 권한들까지도 같이 복구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구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또 뜹니다. 뭐냐, 원래 파일이 기존에 있었다 그러면 덮어쓰기를 할 건지, 아니면 덮어쓰기 안 하고 새로 옮기실지, 아니면 파일을 보고 날짜를 비교해서 오래됐을 경우에는 덮어쓰기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덮어쓰기 안 함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걸리고 파일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큰 파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복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안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세로 고침 한번 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어, 파일 복구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전체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싹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싹 다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지우고요. 이제 전체 복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체 복구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백업 유형이 전체이고 여기 복구 누르면 아까는 이렇게 파일 폴더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전체 원드라이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라고 해버리니까 아까처럼 그런 검색 탭이 뜨지 않고요. 실제 그냥 전체이기 때문에 다 할 거기 때문에 어디 할 거냐 이 정도만 뜹니다. 그래서 그 이름, 새로 입사자, 신규 입사자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기존 퇴사자의 데이터를 백업받아 놓은 거를 누구에게 옮긴다거나 할 때 이 부분을 클릭해서 조직 내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원하는 데에 갖다 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공유 권한들까지도 같이 복구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아까처럼 기존에 덮었을지 않을지 이런 것들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다 지웠기 때문에 덮어쓰기 안함을 클릭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진행함과 동시에 얼마나 완료가 됐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 나오고요. 지금 파일량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빨리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이거는 지금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고요. 저희 요 M365 서비스는 그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이제 MS M365 서비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도 이 정도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구가 완료됐고요. 한번 제 원드라이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뭐 새로 고침할 것도 없이 기존의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지 좀 달라진 건 뭡니까? 요 순서.
얘가 복구하면서 이런 뭐 그렇게 따로 어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작위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개수나 이름은 다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고 요 앱이라는 비어 있는 폴더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구 과정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런 복구 과정 말고 그냥 검색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요 백업된 데이터 위치에 가시면 되는데요. 요게 보면 이제 M365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백업 스토리지에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백업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면 저희가 두 개 백업을 걸었잖아요. 그 메일박스에 대한 백업이 있었고 M365에 대한 백업이 원드라이브에 대한 백업이 있었는데 그 원드라이브에 대한 백업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복구 바로 이제 검색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뭐 바로 복구 작업까지도 진행이 가능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상세 정보를 보셔도 되고요. 어떤 백업인지 어떤 타입인지 용량인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백업받은 것들 중에 제가 해놓은 것 중에 이제 이메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까는 그 원드라이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메일함까지도 이제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메일함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용량이 상당히 커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 메일 구조가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를 할 때는 이제 전체 마찬가지로 전체 사서함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특정 이메일 메시지만 찾아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따로 내려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PST 파일로 받으셔갖고 다른 곳에서 뭐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식으로 백업이 받아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메일 메시지 복구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의 메일 구조랑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메일 구조랑 동일한 구조의 백업된 데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첫 메일이 2024년 8월 21일 2시 8분에 이루어진 게 메일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테스트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런 메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돼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보냄 메일함 그리고 지운 메일함 또는 이제 임시 메일함 뭐 이렇게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다 보인다. 그리고 일정, 어떤 일정이 있는지, 그리고 연락처, 어떤 연락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아실 수 있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 중에서 뭐 특정 파일들 한번 복원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뭐 요 최신 메일 요걸 한번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어떤 메일인지 여기서 내용 표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메일만을 따로 뭐 어떤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포워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요. 복구 같은 경우는 그냥 원본에다 복구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내용 표시를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메일인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복구나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첨부 파일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까지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메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과 동일한 메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일 한번 복구를 해볼 거니까요. 요 메일을 삭제를 하고 한번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일을 지웠고요. 지운 편지함도 좀 지워볼까요? 네, 여기서도 해당 메일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게 되면
영구적으로 해당 메일을 복구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요. 요렇게 메일이 지워졌고요. 앞에 보시면 메일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메일만 한번 복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시 안 돌아가고요. 바로 여기서 복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메일을 어디다가 복구할 거냐, 원본에다 할 거냐, 아니면 조직 내에 다른 분에게 할 거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경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일이 있던 원래 위치에다 할 거냐, 아니면 메일함 내에 어떤 다른 위치에다가 리커버된 것만, 복원된 것만 따로 갖다 놓을 거냐,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기 쉽게 그냥 원래 위치에다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구 시작을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뜨겠죠. 덮어쓰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기존 항목에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덮어쓰기 안 한다라고 해서 복구를 하면 되고요. 좀 애매하시거나 기존에 항목이 있었는데 갱신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덮어쓰기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복구할 때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복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용량이나 이런 게 크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복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번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박스 들어왔잖아요. 여기 벌써 제가 아까 삭제하고 휴지통에서 지웠던 메일들까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클릭해 보면 마찬가지로 원본 메일과 동일한 메일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원드라이브랑 그 메일박스에 대한 복구 기능까지 좀 확인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뭐 그 쉐어포인트나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데 쉐어포인트에 대한 백업 복구 서비스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이트 컬렉션이라든지 아니면 쉐어포인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 공유되는 파일들 아니면 사이트 내 페이지들 이런 것들까지도 백업을 하고요. 복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를 다른 곳에 아니면 다른 조직에 복구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원활하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팀즈인데요. 팀즈 같은 경우 요즘에 의외로 팀즈 사용량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장 편하게 그룹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서 공유하고 싶은 파일들, 게시물들 공유하고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이 팀즈 채널 내에서 공유되어진 이런 팀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파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들까지도 백업을 받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데모를 저희 이 팀즈랑 쉐어포인트에 대한 데모를 한 번 더 좀 보실 건데 어 네 요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데모에서는 앞서는 이제 메일박스와 원드라이브에 대해서 백업하고 복구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팀즈하고 쉐어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쉐어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룹 쪽에 보시면 만들어진 모든 그룹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내가 백업하고자 하는 쉐어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백업받고 복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쉐어 포인트 리스트 중에 뭘 한번 해볼까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KR 테스트 01이라고 만들어 놓은 쉐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 안에 뭐 있는 파일들이 좀 있고 페이지들 뭐 사이트 컨텐츠들 뭐 여러 가지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백업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요. 백업에 들어가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이 백업 계획 만드는 것들이 동일합니다. 그렇게 크게 이질적이지 않고 비슷해서 쉐어포인트 안에서 대표 메일박스를 하든가 아니면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백업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서 좀 알기 쉽게 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더라? 아까 예, 마이 쉐어포인트 백업이라고 만들어 보고요. 백업할 항목은 마찬가지로 쉐어포인트 내에 특정 파일들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컨텐츠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노트도 포함할 거고요. 백업 스케줄도 한번 받는 걸로 하고요. 보관 기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업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실행시켜서 실제로 백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백업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들을 보시고 진행 상황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팀즈 쪽도 한번 셋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는 여기 지금 구성 중에 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가서 이제 팀즈 리스트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한번 해볼까 하면 저의 팀즈 사이트에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팀즈 채널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팀즈 여기 마이 리얼 팀이라고 하는 요 팀즈를 한번 백업을 받아볼 건데요. 이 안에는 보통 이제 팀즈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함께 게시물을 올렸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요 포스트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요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공유받았던 그런 파일들이 요 안에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노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온노트 기능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안에서 뭐 일정을 공유한다든가 뭐 아니면 스케줄을 뭐 미팅 노트를 적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백업이 되는지 한번 이 부분도 백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즈에 아까 보시면 마이 리얼 팀이라는 애가 있죠. 얘를 백업을 받아 볼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업을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구조 자체가 너무 심플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름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마이 팀즈 백업으로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나머지는 똑같이 온노트도 포함할 거고 규정도 똑같이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나면 바로 실행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쉐어포인트 쪽에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고요. 네, 이렇게 팀즈 백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얼마나 됐는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쉐어포인트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쉐어포인트 쪽을 좀 보고요. 네, 지금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요게 이제 완료가 되면 동시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즈 쪽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즈 쪽이 더 빨리 작업이 완료되었네요. 팀즈 같은 경우에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 구조상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팀즈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복구 탭에서 확인을 해 볼 텐데요. 현재 팀즈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채널, 팀즈 안에 있는 채널을 복구하다든가 아니면 전체 팀을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팀즈 안에 특정 메시지를 복구하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안에 내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안에 팀즈 메시지를 한번 볼 수 있고요. 요건 이제 팀즈를 만들게 되면 팀즈 안에 대표 메일이 생기는데요. 그 해당 메일에 대한 백업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팀즈 채널을 보시게 되면 팀즈 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이리얼 팀이라고 하는 팀즈를 백업을 받겠다고 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제너럴 해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제너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데이터들, 그리고 요 밑에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리플 달린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즈 쪽 내용들 보시면 여기 포스트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똑같이 파일들을 클릭을 해서 복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즈 안에서 공유가 여러 파일이 같은 이름으로 됐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언제적 파일인지를 찾아서 그것만 복구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복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그 팀즈 자체를 아까 뭐 복구하는 부분을 몇 번 해봤는데 전체 팀을 복구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팀으로 그냥 복구할 건지 아니면 만들어져 있는 다른 팀즈 안에 다른 팀즈 쪽으로 복구를 할지를 선택해서 복구하실 수 있고요. 복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그 복구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덮었을지 파일에 대한 컨트롤을 해서 복구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팀즈 같은 경우도 안에 있는 데이터 부분을 상세하게 선택해서 백업받거나 복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쉐어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어포인트도 백업이 다 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복구 탭에서 어떤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게 되면 쉐어포인트 안에 있는 사이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오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를 클릭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냥 복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사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사이트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원본 쉐어포인트 사이트 안에 있는 것처럼 도큐멘트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페이지들도 만들어 놨고, 이런 것들이 각각이 하나씩 선택을 해서 이제 복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도큐멘트 들어가 보면 아까 이렇게 5개의 파일이 있는 것처럼 제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도큐멘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복구하실 수 있고, 이게 아니면 뭐 이거 외에도 보시면 이제 뭐 사이트 페이지라든가 이런 페이지들 똑같이 여기 이제 보면 사이트 페이지들, 그리고 뭐 컨텐츠 항목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다 이제 복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특히 뭐 사이트 안에 있는 특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만 복구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단계에서건 클릭해서 복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도큐멘트 같은 경우는 실제 그냥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요. 파일만 따로 복구하실 수도 있는, 그렇게 원하시는 파일만 찾아서 복구하시면 되고요. 사이트 같은 경우 복구하실 때 보면 어디다 할지, 이 사이트에다 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쉐어포인트 사이트에다가 할지 선택을 해서 복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팀즈라든지 쉐어포인트에 대한 백업 복구도 진행해 볼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두 번째 어, 데모까지 보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이제 세 번째 항목은요, 저희가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불과 한 2주 정도 전에 런칭한 새로운 기능이고요.
현재는 이제 EAP 기간이라고 해서 뭐 얼리 액세스죠. 그래서 뭐 옛날에 같으면 뭐 베타 프로그램 같이 먼저 써 보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도대체 뭔데 이메일 아카이빙이 뭔데 새로 런칭을 했냐. 그렇습니다. 이 M365 백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메일에 한해서 굉장히 많은 크리티컬한 메일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니즈가 있는 그러한 중요 메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기능을 쓰게 되면 실시간으로 내가 받은 메일이 저장소에 자칫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삭제가 됐을지언정 실제 받았던 저장된 메일 함에서 그거를 복구할 수 있게 요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쌓였던 메일 안에서 어떤 특정한 메시지 내지는 특정한 파일들 요런 것들을 찾을 때 찾는 과정들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M365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메일에서 뭘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실제 굉장히 느리거나 어떤 부하를 줄 수 있는데 백업된 파일 안에서 찾거나 삭제하거나 뭐 다운받거나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운영에 부하를 주지 않고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메일 아카이빙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 M365 안에 이디스커버리나 이런 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고 이디스커버리까지 가시는 과정까지 단계가 거의 뭐 10 단계가 넘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단순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 드린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점이라 그러면 그 불필요한 메일 사용 용량들 그러니까 그거를 저장을 해 놓고 운영단에서는 삭제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좀 보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메일이 이제 MS 쪽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고게 이제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콘솔에 API를 거치게 돼서 동일하게 전달되는 메일이 전달되면서 클라우드에도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클라우드 내에 쌓일 때는 압축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덱싱을 하게 돼서 굉장히 추후에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잠깐 맛보기로 요것도 데모를 쪼금 준비했는데 고 데모를 좀 보시면서 마지막 데모니까요. 집중해서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마지막 데모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데모인 이메일 아카이빙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 기능은 EAP 기간으로 나온 지 불과 몇 주 안 된 따끈따끈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에 대한 중요도나 어떤 규정 준수 요건들, 하나의 이메일이라도 손상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쌓이는 이메일들로 인해서 불편하신 경우에 아카이빙해서 스토리지에 옮겨 놓고 옛날 이메일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이메일만 관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찾는 것들을 백업된 곳에서 찾아서 원활하게 복구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M365 앞에서 보신 것처럼 비슷하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add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있던 요 M365 비즈니스 밑에 요렇게 이메일 아카이빙 기능이라고 이제 보이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 그래서 먼저 써보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실제 똑같죠. 이렇게 이제 MS 쪽에 계정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권한 요청이 나올 거고요. 해당 권한을 아크로니스에게 주겠냐 했을 때 오케이, 액셉트 하게 되면 해당 권한이 넘어가면서 이 지금 M365 그 이메일 아카이빙에 해당 도메인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도메인이 추가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간편합니다. 계획을 만들게 되고요. 해당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또 한번 우리 했던 대로
마이 메일 아카이빙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메일을 할 거냐 지금 보면 이제 메일 박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정식 지혜가 되면 될 거고 지금은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메일 박스를 다 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되고요. 계속적인 아카이빙이 된다. 그리고 이런 항목들은 아마 추후에 선택할 수 있게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메일에 대한 부분은 개인만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암호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도 세팅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암호까지 확인한 다음에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256비트짜리로 암호가 되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크리에이트 됐고요. 이제부터 내가 수신하는 메일들은 모두 아카이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메일함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새로 메일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get 테스트 해봐요라고 해서 하나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내볼까요? 한 번 더 보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메일을 보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메일이 이렇게 새롭게 테스트해봐요 라는 메일이 왔고 조금 기다리면 또 메일이 오겠죠. 예, 한 번 더 보내보아요. 이렇게 두 개의 메일을 제가 지금 막 보냈고요.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그 아카이빙 스토리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 스토리지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제가 백업 받아놓은 이 플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입력했던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넣게 되겠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실제 어떤 메일이 들어왔는지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테스트해 보아요. 요 메일 들어온 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보내 보아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메일이 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이 두 개의 메일이 지워졌다. 이랬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두 개가 지워진 상태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이메일 아카이빙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백업 스토리지에 리프레시를 다시 한번 하고요. 해당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동기화돼서 혹시라도 사라지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남아 있어서 내가 복구할 수 있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테스트해봐요. 한 번 더 보내봐요. 이 두 개의 메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리커버 이메일을 해버리면 그냥 바로 어디다가 복구할 건지 나오게 되고 스타트 리커버리를 하면 해당 메일이 한 번 더 보내라는 것이 원래 위치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메일이 복원이 됐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새롭게 테스트해봐요 라는 메일을 다시 한번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해당 메일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해당 위치에다 복구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복구가 완료되는 것까지 기다려 보시면 네,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새롭게 테스트해봐요도 복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메일 아카이빙 기능조차도 굉장히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바로 써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메일함에 대한 공간 관리나 아니면 중요한 메일에 대한 유실이 하나라도 생기면 안 되는 그런 케이스 또는 뭐 메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찾아서 다른 데서 다운로드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이 이메일 아카이빙 기능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그 데모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데모까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왜 그럼 아크로니스에 이런 M365 서비스를 써야 하는가? 다른 뭐 벤더들이 제공하는 것과의 차별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얼마나 데이터가 증가할지 처음에 이제 M365 서비스를 백업받거나 사이즈 산정을 하실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잡기나 아니면 어떤 기간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자 수에 대한 내 직원들이 몇 명인지 회사에 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지불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가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불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오늘 계속 데모 보여드린 것처럼 불과 몇 분 되지도 않는 환경에 이러한 M365 백업에 대한 구성 및 백업 그리고 복구까지 빠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따로 설치를 한다거나 따로 뭘 깐다거나 따로 뭐 서버를 갖고 와야 된다거나 스토리지를 구매를 한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 어 조직 계정 연동만 해서 바로 불러와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검색하고 다운로드하고 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과정들 뭐 회사가 합병이 된다든가 아니면 분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도메인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라는 부분들까지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결국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저렴한 아크로니스의 M365 백업 서비스라는 거죠. 자,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이거를 그럼 사용해 보고 싶은데 바로 또 내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막상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평가판으로도 충분합니다. 평가판을 이제 트라이얼을 받으시게 되면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한 달간 무료로 써 보실 수 있고요. 그 한 달 동안 무료로 써 보시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 드린 것처럼 M365 바로 등록을 해서 한 달 동안 클라우드에 저장하면서 이게 잘 되는지 복구는 우리 회사에 맞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는 잘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테스트를 다 해 보시고 그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바로 이제 해 보실 수 있는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요렇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 있으시면 저희 쪽 컨택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고 설문조사 때 이제 요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쪽 컨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